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최근에 아이폰 11 발표됐던 키노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스마트폰을 소개하는 영상인가 카메라를 소개하는 영상인가 싶을 정도로 카메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높았어요. 그만큼 애플에서 카메라에 신경을 많이 썼고 성능이나 디자인에서나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아직 한국에 아이폰 11이 정식 출시가 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아이폰 11 프로를 구해서 분석한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해요. 이 모델 기준으로 다른 제품들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사실 이번 아이폰의 라인업은 지난 아이폰 XR, XS, XS Max랑 동일한 라인업이에요. 보급형 취급을 받았던 6.1인치의 조금 작은 XR이랑 아이폰 11이랑 크기가 같고요. 5.8인치의 작지만 성능이 좋았던 아이폰 XS랑 아이폰 11 프로랑 크기가 같고요. 그리고 대화면의 XS Max랑 아이폰 11 프로 맥스랑 크기가 똑같아요. 근데 지금 전면 디자인을 보신 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아이폰 XS랑 디자인이 되게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전체적인 스마트폰의 디자인은 기존하고 거의 똑같은데 이 뒤에 있는 색깔만 유광에서 무광으로 바뀌었고요. 애플 로고가 살짝 내려왔고 밑에 있는 레터링이 사라졌죠. 그리고 카메라의 모양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외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스마트폰을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디스플레이인데요. 아이폰 XR, XS, XS Max랑 디스플레이의 스펙은 거의 동일해요. 가격 순서대로 말하면 6.1인치 LCD, 5.8인치 OLED, 6.5인치 OLED, 거기다가 해상도도 전작이랑 똑같죠. PPI, 픽셀 퍼 인치도 똑같아요. 그럼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전작하고 디스플레이가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명암비와 밝기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LCD를 쓰는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고요. OLED를 쓰는 아이폰 11 프로와 프로 맥스에서 명암비가 2배나 좋아졌어요. 가장 어두운 곳과 가장 밝은 곳의 레벨이 100만 대 1에서 200만 대 1로 이렇게 더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의 밝기도 기존에는 625니트였는데 800니트로 훨씬 더 밝아졌어요. HDR 사진이나 4K HDR 영상을 보면 이 밝기가 무려 12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서 아이폰 XS를 쓰셨던 분들은 밝기가 왜 이렇게 밝아졌어?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밝기는 어차피 조정이 가능하니까 최대 밝기가 밝을수록 실생활에서는 좋은 거죠. 요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해외 언론에서도 이걸 직접 평가해본 기관에서도 진짜 좋은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만 노치가 있고 이런 뒤에 있는 베젤이 있고 이런 거는 기존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여전히 지문 인식 센서는 없고요. 여기 페이스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로그인을 하는 거다 보니까 위쪽에 센서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M자 탈모라고 부르죠. 특히 이제 저처럼 이렇게 탈모 있는 사람들은 이런 디자인을 되게 싫어합니다.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이 들어가거나 측면 지문 인식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 노치 디자인은 한동안 그대로 쓰일 것 같아요. 화면을 누르는 압력을 조정하는 3D 터치 기능이 사라졌어요. 원래 이게 롱프레스라고 길게 누르기하고 세게 누르는 이 3D 터치 기능하고 좀 헷갈리는 것도 있었고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가지고 약간 애플에서 사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밝기가 이렇게 밝으면 배터리 소모나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최대 밝기는 아니지만 보통 50% 밝기로 테스트를 하거든요. 동영상 재생 능력을 확인해 보니까 아이폰 11 프로 기준으로 보면 14시간에서 18시간으로 4시간이나 재생 시간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프로 맥스랑 비교해보면 5시간이나 재생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두뇌 역할을 하는 AP 칩셋이 좀 더 좋은 걸 쓰면서 효율성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뒤에 있는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는 전작과 비교했을 때 하나씩 늘어났어요. XR보다 아이폰 11이 1개에서 2개로 하나씩 늘어났고요. 아이폰 XS랑 아이폰 11 프로로 오면서 2개에서 3개로 1개 증가했죠. 어쨌든 카메라가 늘어나면서 카메라 성능이 좋아진 거는 무조건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디자인이 저는 굉장히 좀 아쉽긴 합니다. 사실 저는 디자인을 많이 안 따져요. 공대 감성이기 때문에 기능이나 이런 걸 중요시 여기고 디자인은 많이 신경 안 쓰는데 3개가 이렇게 배치됐다는 것 자체보다도 홀 하나하나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이거 전체가 검은색이 돼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배경은 반투명 글라스에 별도의 베젤이 있고 그 안에 검은 카메라 렌즈가 있으니까 이거 되게 좀 징그럽고 이 안에 있는 카메라 렌즈의 크기도 진짜 너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어팟도 처음에 나왔을 때 막 콩나물이다, 디자인 못생겼다 막 얘기가 많은데 에어팟이 막 제일 이쁘다 그러잖아요. 애플의 마법이 이번에도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번에 아이폰의 카메라가 3개가 되면서 추가되는 거는 엄청 넓게 볼 수 있는 초광각 카메라예요. 초광각
일반 망원, 그냥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요 망원 카메라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말고도 야간 촬영 성능이 되게 많이 개선돼 가지고 진짜 어두운 상황에서 사진이 옛날보다 훨씬 잘 찍혀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이 있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줌을 해보니까 화각이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고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카메라가 넘어가는 장면에서 살짝 화면이 틀어지는 게 느껴지긴 느껴지고, 그리고 색감이 삭삭삭삭 바뀐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해보면 색감이 확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카메라가 이렇게 줌할 때 나머지 카메라가 놀고 있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일반 카메라 모드에서 화면이 찍히는 범위 외에도 위아래에 별도의 공간이 더 있는데 그보다 넓은 카메라가 화각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망원 카메라로 이렇게 찍을 때는 일반 카메라가 위아래에서 별도의 공간을 보여주고, 일반 카메라로 찍고 있을 때는 초광각 카메라가 위아래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 요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G, 삼성, 애플 할 것 없이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기능을 많이 넣고 있어요. 애플에서는 이제 전후면 카메라 모두 4K 60프레임 촬영을 지원하죠. 전면 슬로우 모션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후면 카메라로 이렇게 줌을 하게 되면 이 카메라로 소리까지 이렇게 줌이 되는 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을 때도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누르면 사진이 찍히는데 꾹 누르고 있으면 동영상이 찍혀요. 그리고 떼면 동영상 촬영이 꺼져요. 만약에 꾹 누르고 있다가 옆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제 계속 동영상 촬영이 되는 거예요. 요 인터페이스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카메라하고 디스플레이는 이전보다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근데 트레이드 오프라고도 할 수 있는데 두께가 두꺼워지고 무게가 무거워졌어요. 10R이나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데 아이폰 11 프로하고 아이폰 11 프로 맥스하고 비교해보면 전작보다 두께가 0.4mm나 두꺼워졌고요. 그리고 무게가 좀 많이 늘었어요. 아이폰 11 프로는 11g이나 늘었고요.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18g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 11 프로의 무게가 188g이에요. 별로 안 무거운 것 같죠? 근데 이 화면 인치가 5.8인치거든요. 6.1인치의 갤럭시 S10이 무게가 157g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폰 얘 들어보면 이 크기에 이 무게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무게에 둔감하신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무게를 되게 예민하게 느끼는 편이거든요. 제가 손목 운동을 좀 더 해야겠어요. 성능은 예전부터 아이폰이 모든 스마트폰 다 때려잡는 깡패였잖아요. 이번에 적용된 A30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안투투 점수만 봐도 45만 5천입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도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종합 테스트가 아니라 긱벤치라고 해가지고 AP 위주로 테스트하는 거에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데, 싱글 코어가 1330, 멀티 코어가 3416이에요. AP 성능 가지고는 진짜 뭐라고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램과 스토리지예요. 램이 아직도 4기가입니다. 기본 모델부터 최상급 모델까지 전부 다 4기가란 얘기예요. 경쟁사 LG 같은 경우에는 8기가부터 시작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노트 10 플러스나 폴드 같은 경우에는 12기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사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iOS가 램 효율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조금 낮아도 괜찮긴 한데, 램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어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기존에 있었던 어플들이 리프레시라고 그러죠. 재실행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이폰 11 프로에서도 어김없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성능은 충분히 좋다고 해도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보다 더 섭섭한 거는 저장 공간이에요. 아이폰이 옛날부터 SD카드를 지원 안 했으니까 이건 그렇다고 쳐요. 근데 아직도 최소 저장 공간을 64기가부터 시작한다는 건 진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게다가 용량이 64기가에서 256, 512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 상승폭이 너무 크잖아요. 아이폰 11 프로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4K 60프레임, 카메라 성능 업데이트 이렇게 해서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영상 좀 찍고 사진 좀 찍으려고 그러면 꽉 차버려요, 64면. 그 외 성능 부분은 스피커 성능은 전작보다 많이 향상이 됐어요. 위에 있는 이 스피커와 아래에 있는 스피커 두 개가 공간감을 예전보다 훨씬 넓게 만들어가지고 꽤 들어줄만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에서 이 정도까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 정도 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방수 성능도 기존이랑 동일하게 IP68이지만 기존의 방수 스펙은 2m에서 30분 동안 보증을 했다면 지금은 4m에서 30분 동안 보증을 하게 돼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레드, 화이트, 옐로우, 그린,
퍼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새로운 색상이 그린과 퍼플, 특히 그린이 인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11 프로나 11 프로 맥스는 스페이스 그레이나 실버나 골드,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추가된 미드나이트 그린 색상이 꽤 괜찮더라고요. 약간 국방색이다 뭐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꽤 예뻐가지고 그게 재고가 가장 먼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가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의 가격은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 근데 한국은 가격이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이 됐어요. 가장 저렴한 버전인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99만 원으로 동일한데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가장 낮은 용량 기준으로 139만 원으로 2만 원 정도가 인상됐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폰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155만 원으로 5만 원 정도가 인상됐더라고요. 뭐 환율의 영향이지 않느냐, 뭐 AP가 상승됐고 카메라가 더 좋아졌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업데이트 된 거에 비해서 1년 넘게 지나고 요 시대적 분위기를 봤을 때 이거 가격이 더 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그렇게 드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폰 11이 5G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5G로 나오면 5G 전용으로 막 개통해라고 해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요즘 통신사에서 되게 파격적으로 가격 할인이나 사은품이나 뭐 많이 챙겨주고 있어요. 그런 통신사의 공격적인 마케팅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아쉽네요. 이 폰을 오래 쓰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서 5G가 훨씬 더 안정화됐을 때 그때 5G가 안 되면 되게 아쉬울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아이폰 11이 디스플레이 좋아졌고 카메라 좋아졌고 AP 좋아졌고 그로 인해서 배터리 성능 좋아졌고 이런 거는 다 좋은데 뭐 갤럭시 스마트폰이랑 비교를 하자면 무선 배터리 공유기능이나 노치나 베젤을 좀 최소화시킨다는 거, 애플 펜슬, 페이 또는 교통카드 기능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하지 않는 데다가 아이패드에 적용됐던 다른 장치와 호환을 위한 USB-C 타입 충전도 아니고요. 5G 지원도 되지 않아가지고 사실 이번에 아이폰 11이랑 11 프로, 11 프로 맥스는 저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주변에 아이폰 XS를 사용하는 분께 아이폰 11 프로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적극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뭐 디자인은 카메라만 봤을 때는 솔직히 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이게 무광으로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나빠지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게만 좀 지금보다 좀 가벼웠으면 저장 공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